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이란에게는 리브랜딩이 필요하다 입니다. 그럼 보시죠. 들어가기에 앞서 트럼프가 너무 빨리 폭격하는 바람에 진행 속도에 비해 뒤처졌지만 전체 흐름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대로 간다는 점 양해해 주세요. 이란과 이스라엘은 지난 수십 년간 그림자 전쟁을 벌인 끝에 최소 1년 전부터 직접적인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 간의 직접 대결은 단순한 지역 권력 투쟁을 넘어 전통적인 억지력 기반이 무너지면서 두 정권 간의 실존적 전쟁으로 치닫고 있으며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궤적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측되는 궤적 또는 시나리오들을 하나씩 얘기해보면, 첫 번째, 통제된 갈등 확대. 이미 확인된 시나리오인데요. 양국 간 대치가 전면전으로 확대되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시설 그리고 공급망을 계속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장기전을 견뎌낼 수 없다고 판단한 이란은 이스라엘 사회에 최대한 큰 타격을 입히기 위한 보복 공격을 합니다. 참고로 이란은 이스라엘이 소모전을 견뎌낼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역시 이란의 제한된 탄도미사일 비축량 추정치에 따르면 2,000에서 5,000발 정도가 됩니다. 비축량으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확 체감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었습니다. 두 번째 전면전. 1,000마일 또는 1,800k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막대한 무기고를 보유한 두 경쟁국 간의 갈등이 벌어지면서 석유시설과 사회 기반시설 그리고 도시들에 대한 무차별 공격이 벌어지는 전면전은 가장 파괴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전면전 수준의 긴장 고조는 석유시장과 글로벌 경제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지역 전쟁을 촉발하면서 미국의 개입이 거의 확실하게 만들 것인데요. 양측 모두 전면전을 원한다는 구체적인 징후는 아직 없지만 치명적인 오판은 여전히 심각하고 상존하고 있는 위험입니다. 세 번째, 외교적 긴장 완화. 이 시나리오는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지만 정치적 의지와 신중한 영향력 행사가 필요하다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세 변화로 인해 외교적 긴장 완화가 도출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긴장 완화의 전제 조건은 이미 약화되었으며 과거와 달리 이란 핵 프로그램만 국한될 수 있는 잠재적 해결책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지역 내 이란 프락시 네트워크 문제도 해결해야 됩니다. 참고로 외교적 긴장 완화를 추구하려면 최소한 워싱턴, 테헤란, 텔아비브 사이의 삼각 합의가 필요하며 여기에 이 과정을 촉진할 지역 중재자도 있어야 합니다. 하여간 외교적 긴장 완화의 목표는 긴장을 완화하고 포괄적인 정치적 합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들과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목격되는 여러 문제들, 즉 완전한 신뢰 부족, 이전 핵협상 JCPOA의 붕괴, 양측 모두 상대방 또는 적의 국내적 취약점을 악용하려는 결연한 의지로 인해 위험천만한 벼랑끝 전술게임에 갇혀버렸기 때문입니다. 대충 시나리오 3개를 얘기한 가운데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일시적 휴전을 거쳐 중단된 채 전면전으로 이어지지 않는 계속되는 충돌입니다. 관련해서 각각의 목표와 현실에 대해 얘기해보면, 이스라엘은 이란 석유시설에 대한 공세를 과도하게 확대할 경우 글로벌 경제에 미칠 파장 때문에 이란의 전례 없는 보복과 동맹국, 특히 미국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군 IDF 관계자들은 이스라엘 군수품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란 핵 프로그램을 이스라엘 혼자서는 파괴할 수 없음을 인정했는데, 이스라엘의 한계는 이란 핵 프로그램을 파괴하는 대신
정권 교체를 유도하는 것 역시 2025년 현재 기준에서 이스라엘 단독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트럼프가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 암살에 대한 이스라엘의 계획을 거부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인데요. 이는 트럼프가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라는 긴장 고조를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표적 암살로부터 사이버 공격과 정밀 공습까지 이란 핵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해체할 수 있는 광범위한 수단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런 식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재래전을 회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란으로 시선을 돌려 이란은 현재 상황에서 전면전을 감당할 여유가 없습니다. 경제는 쇠퇴하고 있고 IRGC 이란 혁명수비대 지도부 상당 부분을 잃었으며 미사일 비축량은 줄어들었고 대리 네트워크, 프락시 네트워크도 약화되었습니다. 이란의 경우 이번 전쟁 또는 트럼프가 말한 12일 전쟁이 이스라엘에게 가져올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피해를 극대화하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높으며, 공격 속도를 조절하면서 미사일 비축량 고갈을 피하거나 또는 아직 선보이지 않은 역량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틀 밖에서 생각하기 또는 고정관념을 깨는 사고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은 두 국가 간의 재래전이 아니라 혁명적 이념에 뿌리를 둔 투쟁이기 때문에 억지력은 공포를 통해 달성되며 양측은 여러 차례 대리전을 치러왔습니다. 따라서 갈등의 틀을 바꾸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말이죠? 양측의 실존적 적대감은 정치적 경쟁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양측 간의 역학관계는 이념이 아닌 이해관계 또는 이익에 의해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동지역은 국제질서에서 이란의 위치를 재정립하는 대타협이 필요한데, 그런 합의는 이란이 팔레스타인 분쟁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끝내고 혁명을 수출하려는 노력을 포기하는 대가로 지역 및 국제사회와 통합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이란은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반군, 이라크 민병대에 대한 군사지원을 중단하고 민감한 핵 농축 활동을 동결하는 대가로 점진적인 제재 완화와 지역 강대국 지위를 인정받고 미국, 러시아 같은 글로벌 플레이어들 뿐만 아니라 지역 내 플레이어, 예를 들어 사우디가 있습니다. 지역 내 플레이어들은 이란에 약속한 합의의 이행을 보장해야 합니다. 마무리해보면 이란은 자신의 정치적 상상력에서 저항이라는 개념을 제거하는 대신 글로벌 시스템 안에서의 국가 지위 논리를 지지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란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과 같은 모습을 조만간 보여주지는 않겠지만, 이란이 국내 및 외교 정책을 이념적 적대감에 고정시키는 것을 멈추고 전략적 현실주의를 받아들인다면 중동 지역의 중국으로 거듭날 수 있으며, 이는 이란을 지역 구조에 통합시키고 정권의 기술 관료 세력이 긴장 고조보다는 적응을 통한 생존을 우선시하는 전략을 추구하도록 장려할 것입니다. 2025년 현재는 힘과 실용주의를 융합하는 연합을 구축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연합에는 지역 강대국, 인도,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이란 정치 체제 내의 실용주의적이고 애국주의적인 세력이 포함될 수 있으며, 특히 이란 내 실용주의적이고 애국주의적 세력은 혁명이 더 이상 생존을 위한 수단이 아니며 국가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 되었다는 사실을 점점 더 인식하고 있다고 웃자는 봅니다. 이상 이란에게는 리브랜딩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회원가입 항상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